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에 하야하고 내년 4월 또는 6월에 봄이나 여름에 차기 대선을 치르는 안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건 친윤계가 여전히 내후년에 지방선거와 동시에 대선 치르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준비한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의총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만한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봐서 의견을 모아봐야죠. 어떤 식으로 조기퇴진 로드맵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2달, 4달 이건 너무 긴다. 국민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진하지 않게 되면 토요일 날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정리를 시켜야 된다. 2월 하야도 늦다는 의견에 그러니까 그런 거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해법을 논의 중에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TF가 의원총회에 보고한 2개의 시나리오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월에 하야하고 4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3월에 하야를 하고 한 달 뒤에 하야하고 5월 또는 6월 초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그런 안들입니다. 국민의힘 TF 맡고 있는 이양수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언론에 보니까 뭐 2월, 4월, 3월, 5월이 막 혼재돼서 나오던데 도대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보고 드린 것만 말씀드리면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 대변인, 일단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그 탄핵 절차 때보다 대선 일정이 빠를 것 같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그 탄핵이 만약에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12월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판을 해서 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내년 6월에 6월까지는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선고된다. 그러면 2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8월에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고요. 선고까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모델로 따져본다면은 2월에 선고하고 4월에 대선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모델로 본다면은 3월에 선고하고 5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 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윤석열의 끝이 이재명의 시작이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실제로 많은 저희 지지자들의 매우 강력한 이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4월이나 5월 대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이것은 이것보다 더 늦췄을 때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비정상적인 상태,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아직 직은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2달, 3달 이상 지속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민심, 여론을 감안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저 방안이 채택된다면 탄핵 소추로 가는 것보다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탄핵 소추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헌법재판관 6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심판되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하야 일정을 전해 놓는다면은 사실은 퇴진이 정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조기에 하야 퇴진한다는 게 정해져 있는 불확실성 해소할 수가 있고요. 탄핵 심판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봤었던 것처럼 광장에서의 탄핵을 원치 않는 국민들과의 대립과 충돌, 이것이 석 달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론 분열과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 방안을 저희 당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물론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일부 친윤계에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 지금 국민의힘 TF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안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호 대변인께 설명을 잘 주신 것 같아요. 강 부위원장님. 네. 그런데요. 아까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리가 3개월, 노무현 전 대통령 심리가 2달 걸렸습니다만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지 않습니까? 지금은 6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뭐 임시로 6명이 심리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이고 대통령이 탄핵을 결정할 거는 6명 갖고는 힘들다. 정치적으로 부담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9명 전원을 채우고 심리하게 되면 차기 대선은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이거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탄핵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탄핵을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지금 수사받을 위기에 있는데 이게 내란죄가 맞다면 이걸 역사에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탄핵이라는 것을 역사에 남겨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후세에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하야라든지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훗날 지나가서 그때 원래 뭐 밀려서 했다느니 판단을 잘못했다느니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역사에 남겨서 후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탄핵을 하나 앞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 하야 일정을 보면은 사실 4월이나 5월, 6월 하여튼 조기 대선 일정은 비슷합니다. 만약에 탄핵을 이번 달에 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장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6달이지만 사실 이 일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3달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더 분명한 어떤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3달이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3월 달에 탄핵이 되고 60일이니까 2달 후에 대선을 치르면 결국에는 5월 대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야를 3월 달에 한다고 한다면 지금 12월부터 3월까지 누가 권한대행을 할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동훈 대표하고 같이 할 겁니까?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국군 통수권 있습니까? 외교 활동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비어있는 자리 만약에 필요하다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법적 근거 있습니까? 국민의힘 법안 하나 지금 통과시킬 지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직무 정지가 되면 정식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이행받고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이 필요하면 여야가 추천을 하면 그 법적 권한에 의해서 임명해서 9명 채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법적 정당성과 역사의 이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우리가 가봤던 길. 탄핵은 그야말로 직무정지라든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사건건 하나 수사기관도 어디 가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도 설왕설래가 많고 의심이 많고 의혹이 많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럽다. 그래서 지금은 알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